진도대파 크림 크로켓버거, 인절미 감자튀김, 보성 녹돈버거, 창녕 마늘버거 등 해외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 한국의 맛이 가득합니다. 외국 유명 프랜차이즈가 왜 국산 식재료에 흠뻑 빠졌을까요? 한국인은 건강한 신토부리 식재를 사랑하는 데다 유독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식품이 있습니다. 질 낮은 식품의 대명사로 통했던 통조림 가공육 스팸. 그동안 스팸의 본고장에서 온 미국인들은 한국인이 스팸을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 이완전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미국 대도시 젊은이들은 한국의 영향을 받아 스팸을 가장 힙한 음식으로 즐겨 먹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CNN은 스팸이 다시 쿨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미국의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올린 동영상이 스팸 먹는 방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스팸이 크게 주목받으며 뉴욕과 LA 등 대도시 유명 식당에서 스팸을 고급 요리로 변신시켜 메뉴에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갑자기 스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한정판 스팸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온라인몰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나온 한정판 펌킨 스파이스 스팸은 현재 이베이에서 캔당 $100, 한화로 약 14만 원의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스팸 원산지인 미네소타주에는 스팸 박물관이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더욱 찾는 사람이 없어 지역 노인들의 노인정으로 전락됐던 이곳은 스팸의 역사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스팸이 처음부터 저질 음식으로 외면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팸은 대공황기였던 1937년 미국 포멜푸드에서 넓적다리 햄을 만들고 남은 돼지 목살과 기선호 부인 엉덩이와 어깨살 등 장육을 가공해 만든 통조림이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부위만 모아 만들었지만 직사각형 알루미늄 통에 진공 포장한 햄은 상온에서 몇 년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출시 초기에는 신비로운 돼지고기로 불리기도 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팸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고 미군의 전투식량이 시레이션에는 물론이고 유럽 전장에는 전투식량으로 1억 개가 넘는 양이 보급됐습니다. 특히 영국은 스팸랜드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스팸을 많이 먹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요리인 피시앤칩스에도 생선 대신 스팸을 넣어 튀겨 먹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극빈층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편리한 구호식품으로도 많이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전후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스팸은 미국에서 대표 저질식품으로 치부되어 완전히 외면받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스팸에게 때 아닌 인기가 다시 돌아오자 많은 언론 매체들이 논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깜짝 관심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인기는 뉴욕과 LA 등 대표 대도시뿐만 아니라 미들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스팸의 새로운 인기는 바로 한국 덕분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 음식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쿨한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한국 음식으로 재조명된 스팸 관련 음식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팸의 인기가 시작된 음식은 스팸을 넣은 한국식 부대찌개입니다. 구독자 813만 명을 보유한 유명 요리 유튜버 조슈아는 부대찌개 레시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료는 저렴한 데다 매우 간단해서 일반적인 대학 기숙사방에서도 만들 수 있으며 단 몇 분 만에 완료됩니다라고 이 음식을 소개하는데요. 사실 부대찌개는 캔햄과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몇 가지 재료에 김치만 있으면 누구라도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죠. 댓글에는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글이 적극적으로 이어집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한 가장 주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라면 스프를 버리지 마십시오. 고추장은 꼭 사용하세요. 한국 요리의 기본 소스입니다. 없다면 비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라면 스프입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이 제가 부대찌개를 알기 전 잠시 머물렀던 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실 때 먹었던 아주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한밤중에 소맥을 마실 때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내가 스팸을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있을까라며 폭발적인 반응이죠. 이제 미국인들은 밥과 채소, 스팸을 넣은 김밥을 먹고 별다른 재료 없이 밥과 김치를 넣어 볶는 스팸 볶음밥과 갖은 채소와 나물을 넣고 고기 대신 스팸을 넣은 스팸 비빔밥은 흥미까지 끝내준다고 인기입니다.
한국 라면에 스팸 한 조각을 넣으면 완벽한 스팸 라면으로 재탄생하죠. 미국인들이 스팸 하나로 이렇게 많은 한국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자 원래 미국 음식 문화였지만 한국 덕분에 수십 년 만에 역수입되는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CNN은 이 같은 인기에 대해 미국 기성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좋은 스테이크용 고기가 넘쳐나는데 왜 굳이 스팸을 먹느냐? 한국에선 명절 때 스팸을 선물로 주고받는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스팸을 가져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고급화에 성공했고, 한국에서 스팸을 맛본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미국산 원조 제품보다 맛있다고 하죠. 사실 한국산 스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풍미가 더 좋을 뿐더러 푸석하게 깨지는 미국 스팸과는 달리 한국에서 판매하는 스팸이 더 식감이 좋고 더 돼지고기 맛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스팸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가지어 뜨끈뜨끈한 쌀밥과 먹으면 밥도둑이자 여러가지 한식과도 잘 어울리는 스팸은 한국에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스팸 판매량 2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 역시 쌀밥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기름지고 짭조름한 맛은 쌀밥과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예민한 한국인의 입맛에 있었습니다. 맛은 미국산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품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산 제품은 스팸을 만들 때 고기를 자르는 크기가 미국과 다릅니다. 한국 스팸은 고기 입자를 25% 줄여 씹을 때 입안에 이물감이 없도록 했고 더 고기에 가까운 풍미와 더 부드러운 맛이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재료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팸의 주요 재료는 총 6가지인데 한국 스팸의 주재료는 5가지입니다. 돼지고기 소금, 물, 마질산 나트륨 설탕은 같지만 한국 스팸에는 전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본사 입장에서 스팸은 본사의 명성이 중요한 만큼 맛과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주재료 중 하나를 빼고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한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레시피 변형까지 허용해준 것이죠. 한국 스팸이 미국 스팸과 동일한 레시피로 스팸을 만들자 많은 한국인들이 스팸은 고급 햄인데 왜 전분이 들어가냐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전분은 제품을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인데요. 한국 스팸은 전분을 빼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주재료에 전분을 넣지 않고도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고기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산 스팸만이 재료를 모두 섞어 조리한 뒤 하루 정도 숙성 과정을 추가로 거쳐 캔에 담고 밀봉한 뒤 살균 과정을 거쳐 원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숙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정입니다. 결국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고자 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함량이 가장 높고 촉촉하고 탄력이 있는 스팸을 만들어냈죠. 맛에 있어서 타협할 줄 모르는 한국인이 원조 제품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